봅니다. 69번. 69번에서 재산세 틀린 것 더 드실래요? 그러면 10분 더 쉬었다 합시다. 그럼 69번에서 재산세 틀린 것 1번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은자 앞에 있는 게 문제 키라겠죠. 거기에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가 부동산 나왔죠. 부동산 나왔으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공정 단어 있어야 돼요. 이 보니까 공정 단어 있죠. 그리고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기준이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자죠. 원칙으로서 사실상 소유자 맞고요. 3번에서 재산세는 물세로서 원칙적으로 개별과세다. 이 개별과세란 말이 물건별 과세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개별과세 맞고요. 주택도 주택별로서 개별과세, 별도 합산, 종합산 토지는 소유자별 시군구 내의 토지가액을 합한, 별도 합산, 종합산이니까 합한 나오겠죠. 그리고 누진세율로서 과세한다. 맞고요. 그리고 4번에서 한 동자 나왔죠. 동자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빨리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아파트니까 끝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리고 뒤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도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한 구자 나왔죠. 구자 나왔으니까 한 사람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몰아주는 거예요. 한쪽에 몰아줌으로써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주택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에서 공통적으로서 부수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바닥면적 10배입니다. 도시적 내도 10배고 밖에도 10배예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적 내에서는 5배, 밖에서는 10배 이런 쓰니까 틀린 겁니다. 내도 10배고 밖도 10배입니다. 답은 거기에서 5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70번에 대한으로서 재산세 틀린 것 1번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0.1%부터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로서 주택 맞죠? 그 다음에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유료 사용. 자, 여기서 달세 주고 국가가 사용하겠죠. 그러면 그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재산세 부과한다 맞고요. 그리고 3번에서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은자 앞에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정 단어는 없으나 60% 나왔죠. 이게 바로 주택이니까 공정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3번 맞고요. 주택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105%, 110%, 130%의 세부담 상한 비율이 적용된다.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 재산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합니다.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71번 재산세 올바른 것은 1번에서 재산세 토지의 지목이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는 대장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입니다. 사실과세니까 이렇게 공무적 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따라간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틀렸죠. 1번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서 주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에 대한 세의 금액을 건축물과 부수 토지의 시가편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여기서 주택 나왔죠. 주택 나왔으니까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배분시킬까요? 합칠까요? 합쳐서 세액 산정해야죠. 합쳐 세액 산정해서 안분 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를 그 소유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서 2번은 맞습니다. 예단님 이런 뜻으로서 적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 주택 건물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딸린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유로 볼 때에 이 건물은 A 거, 요 토지는 B 거이다 하더라도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주택 건물과 토지를요 합하여 과세 표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 곱해야죠. 세율에서 뭘로? 누진세율로 곱해가지고 세액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럼 이 산출 세액을 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여기에서 요 시가편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 부분, 요 주택 건물의 부분이 60%였다. 여기는 40%였다 합시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요 세금을 가지고 60%는 A에게 고지서 나가고요. 그리고 또 40%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B에게 고지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서 된 내용으로서 3번은 맞는 문장이죠. 시가편의 비율로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개인 간 거래에서 5월 30일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경우 2019년도 납세 의무자는 양도자가 된다. 로 볼 때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로서 소유권 변동된 연도죠.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납세 의무자 정할 때는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 날짜가 있으면 그때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 날짜가 있으면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날짜가 같을 경우는 매수인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에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5월 30일이죠. 그러면 6월 1일 전에 있으니까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예요. 양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3번 틀렸죠? 또 다시 4번 토지 공시가액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자산세 세액 금액이 전년도 토지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3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을 한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부담 상한이네요. 세부담 상한에 대한 이유로서 일반적 경우인데 100분의 130까지 했죠. 주택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일반적 경우잖아요. 그럼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100분의 150까지입니다. 100분의 130이 아니라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을 해당되는 세액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서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에서 상속 개시된 토지는 등기 이행 여부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속 나오고 신고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상속인 각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 알고 문장을 다시 보니까 여기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가 됐죠. 틀린 겁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주된 상속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5번 틀렸고요. 72번 재산세 올바른 것은 1번 선박, 항공기, 승용차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승용차는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번 틀렸고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기준인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로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공무상 소유자예요. 공무상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때는 앞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원칙이죠. 원칙으로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 내용으로 2번 틀렸고요. 3번 재산세는 신고 납부다. 틀렸죠. 보통 징수. 4번 지자체장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경우 신청받아 당해 부동산으로서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참. 여기서 볼 때 물납이죠. 물납이니까 1,000만 원 초과라는 이로서 맞고요. 그리고 신청받아 맞죠? 당해 부동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틀린 내용을 하는데 참 어차피 어거지네요. 그냥 틀리게 만듭시다. 관할구역 박소재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의문사항이 나타납니다. 당해 그러게 되면 이 당해가 관할구역 내일 수도 있고 관할구역 밖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당해를 하지 말고요. 관할구역 밖 소재 부동산 이렇게 만들어주고 수정해 놓고 틀렸다 합시다.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 적용한다. 맞죠? 세율에 대한 내용이니까 각각 적용된다. 라는 이유로서 5번이 맞습니다. 답은 5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져서 73번 풀지 마세요. 70번 갑시다. 70번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세 틀린 것 풀었습니까? 오늘 계속 헤매는데 이왕 헤맨 거 계속 헤매 봅시다. 73번 갑니다. 13번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요. 그 14번도 풀지 마세요. 75번도 풀지 마시고 76번도 풀지 말고 77번도 풀지 마세요. 여기에서 기타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78번도 풀지 마세요. 79번도 풀지 마시고 80번에 대한도 풀지 마시고 81번도 82번도 풀지 마십시오. 좋죠? 이제 138쪽 갑니다. 거기에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나왔으니까 이론적 내용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문제로서 풀어드리겠는데 이론적 내용으로서 볼 때 부동산을 보유하였으면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고 2차적으로서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한 내용은 두 방향으로서 내주고 있어요. 한 방향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있는 물건, 없는 물건 이 방향이고 또 한 방향은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다 칠판에다가 정리해 줄게요.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단어를 보십시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의 문제를 내려면 문제에다가 종합부동산세라고 글자로 적어지겠죠. 그 적어진 글자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부동산이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토지 되고요. 또 건축물 속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이죠. 토지, 건축물, 주택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앞에가 합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재산세, 건축물,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합친 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다. 이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재산세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재산세에서 합치지 않는 것은 비례세율 그랬죠.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된 물건은 종부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 단어상으로 알려준 거예요. 합친 게 뭐였어요? 노진세율이거든요. 합치지 않는 건 뭐였어요? 비례세율. 그럼 비례세율 적용되는 물건은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이 단어로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단어로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물건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없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토지 봅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의 과세하는 방법은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합산, 별도 합산, 요 내용으로서 과세됩니다. 이때 분리과세란 말은 합쳤다? 합치지 않았다? 합치지 않았어요. 합치지 않았으니까 종부세에 관련이 없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여기에서 합자, 여기도 합자 있죠? 연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과세하는 거니까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인해 소유자별 합산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소유자별 합산 하여서 공시가액이 5억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별도 합산, 여기도 합쳤죠. 합쳤으니까 종부세 적용이 됩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 합산 하여서 공시가액이 80억 초과하였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금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면서 건축물로 끝났어요. 건축물로 끝났다면 재산세에서 세율에 대한 내용 원칙적 세율 요시하겠죠. 0.25%입니다. 그럼 여기는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은 건축물로 끝났다면 그 끝난 건축물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 이 주택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는 내용을 띄어내 본다면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것이 곧 한 물건으로서 주택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합쳤어요. 합쳤으니까 합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소유자별 합산해서 합산하여서 공시가액이 6억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에 아까 재산세에서 별장이 있었죠. 별장은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해요. 그런데 세율만 안 따라갑니다. 세율만 4% 비례세율이에요. 그럼으로써 종부세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별장, 종부세 관련이 없어요. 아니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 안에 별장을 제외합니다. 하나 재산세에서 이 주택은요 별장을 포함한다. 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상으로서 볼 때 주택 나오면서 재산세 범위와 종부세 범위는 다르다. 그런 어떤 그 문장은 맞는 거예요. 범위 다르죠. 자, 종부세에서는 주택에 대한으로서 별장이 제외. 그리고 또 재산세에서 주택에는요 별장으로 포함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여기에서 이 건축물은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 건물은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빌려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상가적 내용이 나오니까 종부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종류가 있고요. 그 주택 종류에 따른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면적과 가액 조건이 있어요.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로서는 3페이지 나옵니다. 그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복골보 가세요. 복급하셔서 임대주택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및 사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복지시설이에요. 복지시설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등록문화재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이 주택은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 문화재 주택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택 건설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그럼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내용은 이건 주택 건설 사업자 것으로서 주거용이 아니에요.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산세에서 볼 때 골프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고급 오락장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 보면은 토지든 건축물이든 4% 비례세율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어요. 토지로 나오든 건축물로 나오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부세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관련 있는 것들 빼냈으니까 그 관련 있는 것 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분리과세는 관계없으니까 세액산정이 필요 없겠죠. 여기에서 관계 있는 것만 세액 산정하는데 먼저 종합합산부터 해봅시다. 세액 산정할 때는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액이 산정돼요. 그럼 여기에서 종합합산에 대해서 과세 표준은요. 수준은 합산당 가액에서 5억을 빼주면 초과된 금액이 나오겠죠. 초과분을 과세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5억을 빼요. 그리고 재산세 보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의 과세 표준은 공정, 시장 가입비를 곱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서 공정, 시장 가입비율을 곱하는 건데 이 공정, 시장 가입비율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서는 80%였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5%씩 상승시킵니다. 매년마다 5%씩 상승시켜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정, 시장 가입 비율에 대한 내용은 몇 프로냐면 85%입니다. 올해는 85%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85%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예요. 맞게 줄 거니까 그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아는 것은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꼭 어떤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5억 공제한 금액의 공정, 시장 가입비를 곱한다. 이 말이 있어줘야 맞는 문장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세율을 적용해야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서 1%부터 3%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의 숫자고요. 그리고 이 집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10억이었다 합시다. 10억이다. 이랬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했죠. 그럼 일정 금액 초과된 5억 초과된 5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어요. 또 5억 초과된 5억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면요. 몇 번 과세입니까? 이중 과세예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법이 나오죠.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한 재산세의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종부세의 세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부담 상한 둡니다.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일반적 경우와 똑같게 전년도, 직전연도가 전년도예요. 직전연도의 100분의 150까지에 대한 내용은
당연원또의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은 합산된 가액에서 기준금액이 80억이죠. 80억을 뺀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5%를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니다. 세율에 대한 내용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똑같게 0.5%부터 0.7%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볼 때 영업토지가 별도 합산이죠. 영업토지 가액을 합쳐보니까 그때의 단위로서 100억이었다 합시다. 그랬으면 이 100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함으로 인해서 초과된 20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어요. 또 초과된 20억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하면 이것도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된 재산세액은 공제한다. 이 말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주어집니다. 세부담 상한에 대한으로서는 전로서 적어져요. 그리고 이제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일반적 경우입니다.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택 공시가액을 합산 가액에서 6억을 빼줘야 초과된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공장, 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라는 의미로서 과세 표준 되겠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이었다. 1세대 1주택은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금액을 더 공제폭을 높여줍니다. 더 공제해주는데 1세대 1주택 나왔으면 주택 공시가액 마이너스 6억 하여주고 3억을 더 공제된 가액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똑같게 85%인데 이제 1세대 1주택 이 단어가 있었을 때에 3억을 더 공제한다. 여기까지로 멈추면 틀려요. 꼭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연유로서 아시면 됩니다. 뭘 물어봤을 때? 과세 표준 물어봤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과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두 개의 경우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2주택 이하다. 2주택 이하였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끝은 2.7%입니다. 7%의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그렇지 않으면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이었다. 조정지역 내에 2주택이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입니다.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끝은 3.2%의 누진세율에 되는 건데 여기에서 포인트 꼭 잡으세요. 포인트 잡는 것이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이 말이 있었을 때 2주택에 대해서는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됩니다. 이 조정지역에다가 포인트 잡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세율 적용하였으면 세금액이 나오겠죠.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세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정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내용을 세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택 가액을 합쳐보니까 15억이었다. 이랬으면 이 15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하죠. 그러면 초과된 금액인 9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고 또 그 9억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를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 나온 것은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한 재산세의 금액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은 투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다른 교재에서는 고령자 세액공제, 또 다른 교재에서는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이렇게 칭하는데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이가 높으신 분들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종부세의 세금액을 큰 세금을 납부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힘드니까 공제하겠다 뜻으로서 나온 것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예요. 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란 말이 끝에 있다면 앞에 전제에서는 꼭 이 말이 있어야 돼요. 1세대 1주택. 요 단어에 대한 내용과 60세. 이 단어가 둘 다 있으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됩니다. 요 둘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연령의 세액공제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퍼센트, 숫자에 대한 내용은 5년 9구단, 10단 하시면 요 숫자 다 외워져요. 숫자에 대해서 5년 간격이니까 65세 미만이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10%로 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5년 간격이니까 70세 미만으로 됐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20%로 되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9단 10단이니까 30%가 됩니다. 그리고 보유 세액공제 있어요. 이 보유 세액공제는 왜 있는 거냐면 1세대 1주택이니까 투기 아니죠.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여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적용되니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유 기간이 나옵니다. 보유 기간은 5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됐으면 보유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보유세공제에 대한 내용은 5년 간격으로서 9구단, 20단 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외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먼저 10년 미만 A는 5년 간격 나옵니다. 9단 20단이니까 20%로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에서 5년 간격이니까 15년 미만으로 된다면 이때는 40% 됩니다. 이번에 하나 신설된 게 15년 이상이 신설되죠. 15년 이상에 대한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따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15년 이상 됐으면 50%입니다. 50%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유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는데 이때에 대한 한계에 대한 내용은 70%까지 한계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종부세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숙달될 거예요. 자, 이게 대한해서 문제로 풀어드리는데, 자,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문제의 집에서는 138쪽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 나옵니다. 1번 갑시다.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한 문제 풀면은요, 좋잖아요. 아닙니까? 민법과 공법 보세요. 이 칠판 한 4판 정도 돼야 한 문제 풀까 말까 이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칠판 한 판 가지고 그것도 글자도 간격도 크게 된 거 가지고 여기에 한 문제 풀면 좋잖아요. 아니면 말고 1번 봅시다. 1번에서 종합부동산세 아닌 것
대해서 볼 때 기억 종중 나왔죠. 뭐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합친 건 아니죠.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니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임야가 물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있죠. 그러면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1차가 비과세였으면 2차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고급 오락장 나오죠. 고급 오락장 나왔으면 토지로 나오던 건축물 나오던 종부세 관련이 없다 하시면 돼요. 답은 거기에서 5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문제 종합부동산세 아닌 것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기업,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나오면서 뒤에가 차고용 토지. 그럼 이 차고용 토지는 사업이니까 영업이죠. 영업 토지로서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으로서 가액을 보니까 100억, 80억 초과됐죠. 종부세, 납세 의무 있고요. 니은에서 부부 나오면서 지분 비율이 동일, 주택, 1주택으로서 공시가액이 10억. 그러면 이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자가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니까 2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누면 5억씩이니까 여기서 6억 초과되지 않았음으로써 둘 다 납세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건축물로 끝났죠. 종부세 관련이 없다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해운제 골프장 나왔으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종부세 관련이 없다. 거기서 관련 없는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니은, 디귿, 니을로서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3번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잡종지는요 종합합산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2번에서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로 끝났죠. 건축으로 끝난 거 아니고 토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니까 종부세 관련이 있고요. 별장은 종부세 관련이 없다. 답은 3번. 고급 주택이죠. 종부세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5번 토지로 끝났죠. 토지로 끝났고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이 영업토지예요. 영업토지니까 별도 합산으로서 종부세 관련이 있습니다. 뒤로 가셔서 5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재산세 대상이면서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업 별도 합산. 그러니까 재산세도 되고 종부세도 되겠죠. 그리고 니은에서 종합합산이니까 여기도 재산세, 종부세 다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 종합합산 있으니까 재산세도 종부세도 다 되고요. 그리고 니은은 건축물로 끝났죠. 재산세는 과세되나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고요. 그리고 미음도 건축물로 끝났죠. 재산세는 과세되나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음은 토지로 끝났어요. 토지로 끝났는데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니까 재산세는 과세되나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로 될 것이고 또 시옷에서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도 토지로 끝났음으로써 분리과세되는 토지니까 재산세는 과세하나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응에서 분리과세 대상인 농지 분리과세니까 여기도 재산세는 과세되나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재산세와 종부세가 같이 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뒤로 가셔서 거기에서 6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안 푸셔도 됩니다. 뒤로 가셔서 8번 봅시다. 8번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기업, 종중, 분리과세니까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고요. 니은 잡종지니까 종합합산으로서 종부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리을에서 거기 쭉 가니까 초가 나왔죠. 종합합산. 그러니까 이 토지는 종부세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니까 나대지로서 종부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것, 없는 것 했으니까 기억, 디귿으로서 답은 1번. 9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0번 갑니다. 10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옳은값 그러면서 이제 가로 보니까 조정지역 내 2주택 벌써 포인트 잡았죠? 조정지역. 1번 주택분 자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주택 공시가액을 소유자별 합산. 자, 주택 소유자별 합산. 그리고 5억 초과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는 이유로서 숫자가 틀렸네요. 주택에 대해서는 6억입니다. 종합합산돼 5억입니다. 여기는 주택이니까 6억 초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내용으로서 1번 틀렸고요. 그리고 2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뭐 물어봤어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 공정가액을 곱한다. 공정 단어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틀렸나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9억도 틀렸고요. 6억 공제합니다. 이렇게 9억을 공제하려면 1세대 1주택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6억 공제되고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단어는 있으나 숫자가 틀렸네요. 85%. 두 개 틀렸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 금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을 곱할 때 거의 자료에서 조정지역이란 말 있죠. 조정지역만 있으니까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입니다. 그런데 0.5 그랬죠. 틀렸죠. 0.6%부터 3.2%의 누진세율 돼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 세액 금액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죠?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에 대한 세부담 상한인데요. 이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또 주택에서 개정이 됩니다. 주택에서 주택의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2주택이었다. 2주택이었으면 일반적 경우입니다.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조정지역 내 2주택이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이었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200%까지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요 3자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따라가면 300%까지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이로서 볼 때에 5번에서 해당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수산세액과 주택분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도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세액에 대해서 일 없는 걸 본다 되어 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대한 내용이 조정지역 2주택 되어 있죠. 조정지역 2주택이니까 이때는 100분의 150이 아니라 100분의 200까지 됩니다. 100분의 200으로서 나와야 되겠죠. 5번 틀렸네요. D페이지로 가셔서 1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72세인 김부자 씨는 1세대 1주택을 8년 보유하였다. 이 경우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유에 대한 세액공제
대한 공제율은 몇 %인가에 대한으로서 보죠. 자, 1세대 1주택이고 60세 이상이었으니까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되겠죠. 그리고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는 60세 이상부터 5년 간격으로서 9단 10단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70세이죠. 70세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0%예요. 30%이고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1세대 1주택 나오고 8년 보유, 5년 이상 보유했죠. 그래서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세액공제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액공제에 대한 일로서 5년 이상부터 시작해서 5년 간격으로 9구단 20단이에요.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사이에 낀 것은 20%입니다. 여기는 사이에 낀 내용으로서 20% 되겠죠. 그리고 중복 정액이 가능하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요 50%. 답은 거기에서 3번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대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13번 풀어드릴게요. 갑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액이다. 종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구하면 여기서 구하는 것은 과세 표준 구하라겠죠. 과세 표준 구하라겠고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면 종합산된 토지부터 먼저 빼내야죠. 여기 볼 때 기억은요. 군 나오고 공장 토지 이는 분리과세, 종부세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초가자 나왔죠. 초가된 게 뭐예요? 종합합산. 그럼 종합합산 관계 있겠죠. 종합산에 단위로서 7억 하나 들어가죠. 7억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거기에서 디귿에서 상업지역의 영업 건축물의 토지, 건축물로 끝났습니까? 토지로 끝났습니까? 토지로 끝났죠. 그래서 이건 별도 합산, 별도 합산이니까 문제하고는 관계없죠. 그 다음에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초가 나왔죠. 저희니까 18억은 종합 합산. 그럼 문제하고도 관계 있죠. 그럼 여기에서 7억에다가 18억을 더해 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미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85%. 참 착실하네요. 이런 출제자를 보고 우리나라 출제자 그래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요 두 개 합치면은요 25억 되죠. 25억에다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 85% 곱하잖아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때에 대한 이유로서 나온 숫자는 17억 되겠네요. 컨닝 해보니까 17억 되네요. 알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산하십시오. 25억에서 5억을 공제해야 되겠죠. 공제하고 곱하기 85% 이렇게 해주니까 금액에 대한 숫자가 17억 되네요. 답은 거기에서 17억. 제가 컨닝해도 컨닝을 잘못했네요. 답은 거기에서 4번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14번 여러분들이 푸시고 15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16번 봅니다. 16번으로서 볼 때 토지 틀린 것, 종합부동산세 토지 틀린 것 1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합한 금연한다. 맞죠? 여기에 만약에 분리과세가 끼면 틀립니다.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2번에서 토지분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종합합산, 종합합산이죠. 그리고 국내 소재 공시가액 5억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토지분으로서 별도 합산 국내 소재 공시가액 80억 초과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종합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은 이건 물어본 것이 과세 표준 물어봤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시가액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의 공정 시장 가입비를 과반금을 한다. 맞죠? 과세 표준 물어봤으니까 공정 과반겠죠. 그리고 5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도 장기 보유하거나 연로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된다. 세액공제가 되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꼭 있으면 1세대 1주택 단어가 있어야 돼요. 있어 없어요? 없죠. 공제되지 않습니다. 답은 거기에서 5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종합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틀린 것은 1번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에 합한 금액이 5억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여기도 물어본 것은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럼 빨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공정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하시면서 문장 보니까 합산한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뭐가 있어야 돼요? 공정. 없잖아요. 틀렸음으로써 답은 2번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인 토지분 종합산 과세 표준에 1%부터 3%의 누진세율 적용하여 계산은 금액을 한다. 맞고요. 그리고 4번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인 이중과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산 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죠? 그 다음에 또 5번에서 종합산 토지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과 토지분 종부세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였으면 100분의 150까지를 당인연도 세액을 한다. 맞죠? 100분의 150 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서 5번 맞고요. 뒤로 갑시다. 뒷페이지에서 19번 종부세 틀린 것 1번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이다. 맞죠? 2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징수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2번 맞고요. 그리고 3번에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경우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틀렸죠?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250만 원 초과이고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6개월 됩니다. 6개월로 가야 되는데 2개월도 틀렸죠? 2개 틀렸고요. 4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하여 함께 납부한다. 종부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4번 맞습니다. 5번 종부세는 분납 가능하지만 물납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리고 21번 갑시다. 2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옳은 것, 종합부동산세 옳은 것 1번 기준이 현재 주택 공시가액이 5억 인자는 납세이 있다.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6억 초과 6억 초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번 틀렸고 기준일은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틀렸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5억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0.3%다. 자, 여기에서 주택에 대한으로서 앞에가 붙어야 돼요. 2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0.5%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입니다. 하나 조정제의 말이 있으면요. 그때는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이고요. 3주택으로 나온다면요. 그에 대한 내용도 똑같게 0.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율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물납이 없겠죠. 물납 있다. 이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로서 부가징수하는 경우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를 구분한 과세평가 세율 기재에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답은 거기에서 5번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가져서 2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23번 갑니다. 종부세 틀린 것 1번 종합부동산세 주택 범위는 재산세 주택 범위와 다르다. 맞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에는 별장 제외. 하나 재산세 주택은요. 별장을 포함. 그러니까 범위가 다르다. 맞고요. 2번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경우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분납이죠. 분납이니까 250만 원 초과. 맞고요. 그리고 3번에서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부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세액공제 나왔죠. 세액공제가 되려면 앞에가 꼭 어떤 말이 있었냐면 1세대 1주택.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3번이 답. 그리고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감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맞죠? 감면도 종부세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1세대 1주택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오고 뒤에 보유 5년 이상 두 개 다 나왔으니까 보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25번 갑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옳은 것 1번 재산세, 종부세 모두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틀렸죠? 6월 1일. 1번 틀렸고요. 재산세, 종부세 모두 분납, 물납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없습니다. 모두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는 재산세의 비과세나 감면 규정은 종부세에서 이를 준용한다. 맞죠? 다음은 3번 주택과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모두 동일하다. 틀립니다. 주택은 종부세에서 다르죠. 주택에 대한 예로서 2주택 나왔으면 전년도 세계 100분의 150까지 조정지역 내 2주택 나왔으면 그때는 전년도 세계 200%까지로 될 것이고 3주택으로 나왔으면 전년도 세계 300%까지로 갑니다. 그런데 둘 다 같다 했으니까 틀렸죠. 4번 틀렸고요.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개별과세, 소유자별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으로서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5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28번 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옳은 것 1번 고급 주택과 별장은 제외한다. 자, 문제가 종합부동산세 문제죠. 종합부동산세 문제니까 고급 주택은 포함되고 별장은 제외되어야 돼요. 그 내용으로서 1번 틀렸고요.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한다. 부과란 말은 붙인다. 종합부동산세 붙인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0.75%부터 2%까지의 누진세율이다. 별도 합산일 때 누진세율은 0.5부터
0.7까지입니다. 외우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0.57 하면 돼요. 0.57. 0.57. 뭔가 또 필요 안 오십니까? 그럼 적어줄게요. 0.57.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에 해당됨으로써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맞습니다. 보유세금이 당해세입니다. 당해에 해당되는 세금들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거죠. 그로서 4번 맞고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세공제된다. 자, 토지는 세공제 없어요. 어디 있는가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여기서 세공제란 말이 나왔는데 1세대 1주택 말 없죠. 그랬으니까 세공제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답은 거기에서 4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서 31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맞는 것 1번 종합부동산세 성립시기는 기준 1이며 맞죠? 성립시기는 기준 1 숫자로 나온다면 6월 1일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토지, 주택이죠. 이 토지는 뭘 의미하냐면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러므로써 이때는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뺄까요? 80억. 80억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85%를 거만근한다. 가로는 85% 될 것이고요. 한편 토지와 주택,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아님. 그러면 이 주택은요. 2주택이겠네요. 2주택일 때 세부담 상한은 물어본 건 세부담 상한 물어봤죠. 그랬으니까 150%. 150%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세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가로에 적어질 것들에 대한 내용은 커닝해 보니까 4번이네요. 답은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대한 이유로서 종합부동산세 틀린 것 1번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 잔금 날짜 등기 날짜가 6월 29일인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자, 여기서 볼 때 6월 1일 이후에 잔금 날짜죠. 이후에 잔금 날짜 했으니까 매도인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경우 납세지는 납세지 물어봤죠. 그러면서 해당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로서 국세니까 주소지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부정행위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문장은 제척기간 물어본 거네요. 제척기간 물어본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니까 5년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맞죠? 재산세도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또 다시 얘기를 통해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기산일, 시작되는 날, 신고 납부되는 세금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신고 납부되는 세목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통 징수니까 재산세겠죠. 재산세
부가과세에 대한 내용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시작하는 날짜에 대한 내용은 성립일이에요. 성립일이니까 어떨까요? 6월 1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립일로부터 나오죠. 이게 시작하는 날짜거든요.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 부과할 수 없다. 맞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제척기간의 시작하는 날짜는요. 성립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성립된 날짜는 기준일이죠. 며칠입니까? 6월 1일.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출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납세 문제는 선택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따라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 적게 신고했죠. 그러니까 맞아야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 5번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는 이로써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하였으니까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로써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제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